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천막 점거 농성이 시작된 지 300일이 된 가운데 원형 복원의 로드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말까지 옛 전남도청 최종 복원안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중앙정부에 제출해 내년 정부 예산에 복원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국민적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이란 특화된 소재가 지역 경제를 견인할 개발 사업과 연계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사체의 액체 엔진에서 뜨거운 화염이 솟구칩니다. 내년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우주 발사체 입장에서는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나로우주센터이고요. 현재도 지금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는 발사체 기체가 조립이 되고 있고, 지난 2013년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와 달리 독자 기술 개발로 진행되면서 이번 시험 발사에 거는 기대는 더 큽니다. 우주항공이란 특화된 소재를 관광산업에 접목시키는 시도는 지역경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90여 종의 다양한 우주 체험이 가능한 과학관 전시가 물꼬를 트면서 앞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우주를 테마로 한 대규모의 시설 공사가 첫 삽을 뜨면서 우주항공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우주항공 관련 관광 콘텐츠를 그동안 개발을 해왔는데요. 2019년 우주랜드가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성과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이 한반도의 끝자락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과제가 얼마나 긍정적 교집합을 만들어 나갈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쟁쟁한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서로 다른 처지만큼 도전의 적극성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시장에 가장 먼저 도전 의사를 밝힌 정치인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입니다. 복지에서의 새로운 모델 창출, 과학행정, 자치의 심화, 이런 광산구의 혁신적 성과들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지역 기자들을 만나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을 비췄고 현역인 윤장현 광주시장 역시 재선 도전 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시장 선거전이 조기 점화하고 있습니다. 1년 앞둔 선거에 이리저리 입장을 갖거나 그런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저는 제 일을 정말 더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고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 말고도 민주당에는 후보들이 넘칩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 이형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물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군들도 중량감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장병환 의원, 김동철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른바 제보 조작 사태로 당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악재입니다. 이낙연 전 지사가 총리로 발탁되면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진 전남지사 자리를 놓고 벌이는 입지자들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유일한 현역 이계호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거론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의원과 주승명 의원, 황주홍 의원이 자천 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역시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하는 처지입니다. 적극적인 민주당 후보들과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 후보들이지만
남은 1년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민선 7기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박홍렬 목포시장의 탈당설에 대해 조기 진화에 나서는 등 국민의당 내부 다지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박홍렬 시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탈당설을 일축하고 향후 거취 문제를 자신과 논의하겠다고 알려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22명 중 14명이 국민의당 소속인 목포시는 호남 정치의 축소판으로 향후 제보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여파에 따라 국민의당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지지하며 야당의 조속한 임명 절차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경쟁, 교육 양극화 등 교육 현안을 풀기 위해 김 후보자 임용을 실현해 교육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이 지적한 논문 표절 논란은 경미한 사안이라며 지명 철회 요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굴비 사업을 하다 실패한 목포수협이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고가의 보리굴비를 재료로 만든 고추장 굴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건데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속사정을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빛을 띠는 굴비가 녹찬물에 담겨집니다. 비린내가 줄고 녹차의 향을 머금은 굴비는 멸균과 부드러운 맛을 위해 찜통으로 옮겨져 1시간가량 찌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후 손으로 굴비살을 잘게 나눈 뒤 3년 이상 숙성된 고추장에 버무리면 고추장 굴비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고 밑반찬으로 맛있겠습니다. 좀 달콤하고 담백하고 좀 맛있어요. 목포수협이 새로 만든 고추장 굴비의 재료는 40만 마리의 보리굴비. 지난 2007년 실패한 보리굴비 사업의 재고량으로 구입할 당시 가격이 11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결손 처리를 끝낸 상황에서 보리굴비 처리를 고민하다 고추장 굴비를 만들어 구입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고객들이 전적으로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번에 고추장 굴비를 가공해서 한시적으로 특판을. 두 차례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보리굴비의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시 안전검사도 의뢰했습니다. 목포수협은 최종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7월부터 미리 예약을 받은 뒤 2만 6천 개의 고추장 굴비를 추석 상품으로 한정 판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무안군의 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분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방에서 집주인 85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씨 집에 설치돼 있던 화재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10분 만에 출동해 불을 껐지만 연기에 질식한 박 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죽으로 만든 가짜 폭발물을 정부 서울청사에 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미리 준비한 폭죽 수십 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도록 만든 뒤 평소 자신을 꾸짖는 친척 이름으로 정부 서울청사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량콩을 사들여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특격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농협조합장과 임직원 4명에게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돼 피고인들이 품질 저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콩 전량을 모두 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품질이 불량한 콩을 수매해 농협에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조선업체들의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조선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최근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면서 올해만 15척 10억 달러 규모를 수주했고
해남 대한조선도 14척 7억 달러 어치를 수주했습니다.